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사장님과 만나 일과 삶에 대해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사장과 수다. 오늘은 어떤 수다를 떨어볼까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만나볼 사장님은 바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1015 컴퍼니의 장예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해주실 사회적 경제 전문가이신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장능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메인 키워드가 바로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용 창출이라는 이슈인데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회사 이름이 굉장히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이름이에요. 1015 컴퍼니, 숫자 1015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10시부터 15시까지 일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원이나 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그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면 정말 특히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도 혹시 이런 경력 단절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제가 지금 85년생인데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을 했어요. 저 자체는 굉장히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정말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엄마들하고 같이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일할 회사를 직접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015 컴퍼니예요. 근데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또래가 되면 분명히 나랑 10년 전, 12년 전에는 우리 이거 하자. 나 나중에 이거 하고 싶어 하면서 시험 준비를 같이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은 그때 얘기했던 거와 좀 다른 커리어를 쌓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물론 더 좋은 더 다른 큰 가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정말 문제구나라고 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렸을 때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언제부터 이게 조금 사회에서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이제 사회 활동 혹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랑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경력 단절 기간이 길면 길수록 통상 재취업이 어렵고 그렇죠. 다시 재취업을 하더라도 경제적 보상이 낮은 그런 이제 일자리로 복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한 건데 지금 1015 컴퍼니와 같은 또 그 사회적 기업이 그런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그런 사회적인 이슈 차원에서 보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비즈니스가 저희 사업 모델이 어떤 걸까요? 저희는 지금 제과제빵 전반적으로 매장 운영도 하고 있고 해썹 공장으로 생산하고 뭐 유통까지 하고 있고요. 더 넓게는 이제 교육 사업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사업의 대상은 경력 단절 여성들인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강사로 교육시켜가지고 다른 뭐 어린이라든지 뭐 시니어 분들의 이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음식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더 중요하게 그럼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지라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진정성이 가장 잘 녹아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 지금 혹시 직원분들이 그럼 몇 분 정도 되세요? 직원이요? 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통상 거의 다 이제 엄마이긴 하고요. 한 30% 이상은 다 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저도 막 기술자 출신의 제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빵들이나 이런 게 막 너무 퀄리티가 엄청 높거나 막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빵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뭐 청결하고 깨끗하고 맛있고라는 기준을 두고서 굉장히 쉽게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셔도 사실 조금만 배우면은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엄마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엄마들은 사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얼마나 이게 고단하고 애썼구나 힘들었구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해서 왔어. 애썼구나 힘들었구나 이 느낌에서 갑자기 저희가 느낌이 빵이 왔어. 굉장히 좋은 게 손으로는 빵을 막 만들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수다를 떨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일이 있었고 아이가 어땠고 뭐가 힘들었고 남편이 어제 그럼 이제 시부모님이 어떻게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뭔가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이런 이제 행복감이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도 연결이 돼서 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네네. 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또 뭐 지역이 되고 이렇게 좀 선순환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함께 하고 계신데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용 현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이제 인정이 되어서 취약계층 요건에 이제 보통 포함을 시키는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실적 요건을 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뭐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을 해야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30% 이상. 네. 그러면은 저희 대표님은 30% 이상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취약계층으로 허용되기 위한 그 증빙에 맞췄을 때 이제 경력 단절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들이 취약계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6개월이에요? 네. 와, 생각보다 계속 되게 구직 활동을 넓네. 했는데 이제 취업이 되지 않는 네.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력 단절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그렇죠. 거니까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의미의 경력 단절 여성은 구직 활동을 이제 계속 6개월이나 했는데도 안 되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경우를 이제 수용하신 거고 네. 넓은 의미의 이제 경력 단절 여성까지 거의 다 사실은 포함하고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가족을 예. 부양하기 위해서 네. 일을 약간 그만두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6개월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내가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빙을 계속 그렇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야지 약간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던가 그분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2007년에 남녀 고용 평등과 네.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이제 그 법에 포함을 시켰어요. 법에서. 네,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그 이제 제도적으로 그 우리 경제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네. 다만 아직까지 저 노동 시장이 좀 경직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 to 6 외의 일자리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015 컴퍼니가 새로운 또 시도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가정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 형태가 좀 적다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계속 발생 많이 하게 되고 단순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뭐 강제하고 이런 거보다는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열어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구직과 어떤 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좀 시장에 활력을 주는 이제 제도가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약간 가족의 형태의 변화라던가 남성과 여성의 롤의 변화가 요즘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세대들에 따라서 굉장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키워드는 줄어들지 않고 유지 혹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주변에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음. 이제 초등 돌봄 교실 저학년들은 이제 많이 하는데 이걸 신청하려면 맞벌이인 걸 증빙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다시 일을 구하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확보가 돼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네. 아이를 돌볼 것이 없으니 취업 준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너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느낌이다. 그쵸, 어떻게 보면 이런 악순환 때문에 계속 네. 뭔가 겉도는 느낌, 실효성이 없이 이런 정책들이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육아에 전념을 하면서 경력 단절이라는 경험을 겪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일단은 좀 오랜 경력 단절을 겪고서 이제 저희한테 구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일단 위축되어 있으세요. 아, 내 스스로가? 네, 제가 이 회사에 누가 되지는 않을지, 왜? 제가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물론이죠. 이 의지만 있다면은 정말 잘 하실 수 있고 많이 도와드릴 거고 네. 정말 오래 열심히 잘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정말 본인 커리어의 종착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 회사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경험만으로 다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저희가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육아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통계청에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경력 단절 사유로 육아가 42%, 그렇죠. 아무래도 육아가 네. 제일. 그리고 결혼이 26%, 임신 출산이 23% 순으로 집계가 됐다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육아와 관련된 게 거의 60, 70% 정도 가까이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여성들은 이제 내가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다시 사회로 조금 돌아가 봐야겠다. 이제 다시 좀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느끼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그게 이제 원에 보내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유치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음. 보내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는 시기가 와요. 내가 24시간 케어하지 네, 않아도 될 그렇습니다. 때. 그리고 뭐 저녁 돌봄을 신청하면 뭐 6시, 7시까지도 이제 원에 맡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초등학교에 가면서 굉장히 수업 시간이 단축되며 1시면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서 돌봄을 신청하면 좋지만 지금 맞벌이가 아니면 돌봄을 또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주춤하게 되고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고 2차 경력 단절 네, 그 시점에 그렇죠. 오는군요. 그러면서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손이 덜 가기 시작합니다. 문 닫는 시기, 문 닫는 시기. 그렇죠. 이제 방문 닫는 시기가 오면서 그때는 이제 만약에 일이 없는 엄마들은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제 아이들만 보고서 이렇게 열심히 케어를 했는데 아이들은 이제 나와 소통을 하려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사회의 문도 닫혔어. 그리고 정말 나는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 굉장히 네.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시기가 그 시점쯤이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내 커리어가 없으면은 정말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아이들을 믿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은 게 제가 케어를 다 하고 쫓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제가 포기할 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차라리 엄마가 더 멋있게 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자. 그래서 맞아요. 뭔가 꿈을 갖게 도와주는 역할까지가 그냥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엄마가 이렇게 멋있게 일하니까 나를 보고 꿈을 키우거라. 이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미안해. 충분히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약간 이런 미안함을 장착하고 일하시는 워킹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 그대로 미안한 마음보다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과정 중에 하나로 본인의 커리어를 다시 리빌딩하는 기회를 좀 삼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주제에 좀 집중을 했을 때 저희가 조금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선 해외 우수 기업 중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2006년에 설립된 케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보육, 노인 돌봄, 그리고 특수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과 간병인을 연결을 하는데요. 네. 재밌는 부분이 바로 경력 단절 여성의 돌봄 경력,
즉 엄마와 아내로서의 시간을 노동 경력 그리고 커리어로 인정해서 재취업이 가능한 이런 이제 돌봄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시간 자체가 전문적인 커리어가 된 거군요. 네. 육아가 창업보다 힘들 것 같다고 어, 생각이 드는 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면이 있지만 창업은 최소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폐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엄마로서의 역할은 폐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적인 측면에서나 지속성에 대한 측면에서나 육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뭔가를 케어하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센터장 한번 센터 차원에서 이렇게 수료증이라도 한번 어떻게 네, 학위증이라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만 있더라도 엄마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아시는 다른 사례도 좀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약간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좀 돌봄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거를 저희 회사에 좀 접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마더센터 같은 모델을 좀 좋아하는데요. 마더센터. 네, 저희는 엄마가 일할 때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제 뭔가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면 좀 가족 친화적인 일자리로 좀 현실적인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창업을 해보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나의 얘기일 수 있었던 건데 어떤 식으로 기여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사실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가 저뿐만이 아니라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있는 남성 창업가분들 그리고 여성으로서 계속해서 사회적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계시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계신 프리랜서나 사업가분들 그리고 그냥 일반 직장 여성분들까지도 되게 많은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딱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루고 싶어요. 네. 그래서 더 다루고 싶은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경력단절 여성 해서 제 주변의 이야기들, 나의 이야기들, 우리의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냈는데 지금 한국에서 또 새롭게 대두되는 경력단절 여성 혹은 노경력의 여성들이 바로 이 다문화 가정의 여성분들 네. 아니면 한국에 이주해서 사시는 이제 외국인 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유학생으로 왔다가 취업이 어려워서 경력이 생성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왔다가 경력이 끊긴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외국 여성들의 경력 단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은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인구가 11%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는 혹은 이제 기관의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민 그리고 다문화 인구는 우리 사회의 글로벌 연결성을 강화하는 어떤 핵심적인 사회 요소라고 봅니다. 현재 국내 다문화 가구가 40만 가구가 넘었거든요. 이들 중에서 고학력 이민 여성들도 많이 있고요. 꽤 많이 계시죠. 예, 언어와 문화적 장벽 때문에 전공과 무관한 그런 어떤 저숙련 노동에 이제 주로 이제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히 이제 뭐 이민을 왔고 뭐 다문화라고 해서 뭐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제 글로벌 연계성을 점점 강화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뭐 포함해서 글로벌 파트너로 이제 그분들을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이제 언어 능력도 있을 거니까요. 언어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뭐 여러 이제 국가들로 해외 판로 개척을 한다든지, 그다음 다문화 교육 서비스에 또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적 경제 모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네. 이런 것을 포함한 이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이분들의 이제 어떤 이중 언어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을 단순히 그냥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특화된 어떤 지원 체계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언어 때문에 그 나라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우리의 해외 진출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런 네, 기업 문화인 거죠. 저희도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민 오신 분이 이제 직원이 되셨는데, 아 정말? 네, 한 10개월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같이 빵을 만들면서, 원래 본국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메디컬을 전공하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아무리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 네.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아 아쉽다. 저희 이제 회사로 오셨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절실하셨어요. 아이를 이제 손을 잡고 직접 회사로 그분도 찾아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제 취직이 된 이후부터 정말 열심히 이게 메디컬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손놀림도 굉장히 섬세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너무 일해서 행복하다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이분이 네 그렇게 오지 않았더라면 사실 얼마나 또 아까운 또 인재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의 약간 통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어쨌든 뭐 국적이나 뭐 커리어 이런 걸 다 이전에 뭘 했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엄마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뭐 기회를 줄 수 네. 있는 기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단절의 여성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 각각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경력과 이전의 커리어가 너무 다른데 사실 이들의 다양한 커리어나 경력만큼 지금 저희 1015 컴퍼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좀 더 존재를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장화 수다 세 번째 수다는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약간 친구 만나서 수다 떨듯이 너무 재밌었고 저희 1015 컴퍼니는 정말로 너무 일을 하고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회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브랜드로서도 정말 뛰어난 경쟁력하고 매출을 갖춰가지고 네. 정말 지속 가능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3화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센터장님 어떠셨나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든 이제 대표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창업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참 뜻깊었고요. 경력 단절이 어떻게 보면 참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키워드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평소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경험 역량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삶의 경험이 새로운 직무랑 이제 사회적 역할에서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또 뭐 지원 제도도 있고 그 간단하게 뭐 좀 소개해드리자면 중앙정부의 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직업 상담이나 직업 훈련 인턴십 연계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서울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우먼업이라 해서 서울 거주 뭐 30에서 49세 여성 대상 또 뭐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우리 또 이제 1015 컴퍼니 같은 또 사회적 기업도 있다는 거 알고 같이 힘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무상 프로그램들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가격이 또 엄마들한테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그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필요하다 하시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그 정보들을 좀 찾아서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사회적 경제와 가치에 수다를 나눠보는 시간 사장화 수다 세 번째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